새 봄에도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영환 예비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예비후보와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김병호 교육감이 3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6일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어서 교육감 선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각 당의 공천 후유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괴산군수 경선 일정은 불공정 시비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부랴부랴 획정됐습니다. 2인 선거구가 늘어 중소정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영환 예비후보가 승리하며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예비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전 비서실장 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이라는 두 정권 권력 간 대결의 상징성도 큰데요. 학교 선후배, 함께 민주화운동 투옥을 한 인연까지 더해져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전화투표 50%를 압산한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영환 예비후보가 공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김 후보는 46.64%를 얻어 박경국 오재세 후보로 앞섰습니다. 경기지사에서 충북지사로 방향을 틀며 논란에 휩싸였던 김 후보. 스스로도 도민들의 아량에 감사한다며 충북이 윤석열 정부의 버팀목이 되도록 경선 과정에 앙금을 털고 한 팀으로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를 사수해야겠다. 그래서 충청북도를 윤석열 정부의 버팀목이자 또 윤석열 정부를 견인하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후보를 향해서는 정책 대결로 도민들의 선택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논쟁, 정책을 놓고 하는 한판 승부, 그리고 깨끗한 경쟁을 하겠습니다. 김영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별 고문을 맡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노영민 후보와 현재 미래 권력 간 대결이라는 의미가 더해지게 됐습니다. 두 후보의 인연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주 출생으로 청주고와 연세대 3년 선후배 사이인 두 후보는 1977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돼 9개월간 같이 옥고를 치렀고 이후 전기업종사 시인 활동 등 오랜 기간 공통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 때부터 조금씩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고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맞선 데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본인들이 충북지사를 놓고 격돌하게 됐습니다. 12년 민주당 도정의 수성이냐 탈환이냐의 갈림길에서 오랜 인연 끝에 다시 고향에서 만난 두 후보는 정치 생명을 건 진검승부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광역선거지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교육감이 예상을 뒤엎고 일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3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더 큰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충북교육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 8년 동안 잘 가꾼 행복교육의 결실과 수확을 잘 거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행복교육의 옥답을 갈아엎겠다는 후보들이 나와서 굉장히 좀 염려도 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이어갈 다른 대안들이 보이지 않아서 결심을 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닷새 뒤인 26일쯤 4년 전 선거보다 열흘가량 빠릅니다.
25일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속도를 내면서 출마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이나 공약이 중심이 되지 않고 구도 만들기에 몰입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일찌감치 나가서 정책 중심의 꿈꾸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상대 후보들을 겨냥한 현직 교육감의 쓴소리에 도전자들도 일제히 맞받아쳤습니다. 윤건영 심의보 예비 후보는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쟁 후보들에 대한 예의도 없다면서 김 교육감은 3선 도전에 앞서 학력저하와 나쁜 비리 등으로 점철된 교육 난맥상에 대한 성찰과 반성부터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진균 예비 후보도 지금은 김 교육감이 전국 최하위 학력과 교권 추락에 대한 지난 8년간의 역할을 고민하고 자숙할 때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직 교육감의 예상보다 빠른 등판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한 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이뤄질 것인지 끝까지 몇 명의 후보가 완주하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섭 진천 군수가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군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군수 재직 6년 동안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유치하고 상주 인구 9만 시대를 열었다며 진천시 건설이라는 더 큰 성공 신화에 도전하고자 재출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 추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단수와 경선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며 결과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후보에게 책임당원 명부가 유출된 국민의힘 괴산군수 경선은 잠정 연기됐습니다. 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단양군수 공천에서 촉발된 불공정 공천에 항의하겠다며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을 찾은 지역 국회의원들. 한 여성이 박덕흠 괴산증평 영동보은 당협위원장의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국민의힘이 3선 출마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기준이 괴산군수 공천에서만 예외 적용돼 경쟁 후보가 경선 자격을 얻은 데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중앙당에서 어떻게 살아나는 거냐.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하여튼 저희들은 공천 배제자를 이 경선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원칙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충북도당의 불공정 공천을 항의하러 왔다. 오히려 항의를 받는 셈이 됐습니다. 괴산군수 경선은 선거인 명부까지 유출되며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성엽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송인원 예비후보에게만 책임당원의 실제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명부가 배부된 사실을 확인해 충북도당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후보에게만 배부한 것은 대놓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겠다는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탈옥치한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충북도당도 명부 유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 당직자의 실수였다며 당초 오늘까지 예정된 경선 여론조사를 중지하고 향후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제천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이근규 예비후보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단수 공천 후보자로 오른 이상천 현 제천시장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의 기자회견을 다룬 일부 보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재심을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반드시 경선을 통해 당원들과 시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해선 같은 당 이경용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이 정치적 배후가 의심되는 음해라고 반발했고 이상천 제천시장 측도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수용 여부는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때늦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180일 전에 끝냈어야 할 선거구 획정이 40일 앞둔 지금에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충북은 지방의원 정수가 광역 3명, 기초 4명이 늘었는데 인구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기대했던 4인 이상 대선거구보다 2인 선거구가 늘어 중소정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인구에 비례해 충북에 추가 증원된 지방의원은 광역 셋과 기초 넷 등 모두 7명. 인구 5만 선이 무너진 영동은 지역구 도의원 둘 중 한 석을 오히려 빼앗겼고 반대로 인구가 많은 청주가 지역구 2,
충주가 한석을 각각 늘렸습니다. 증원된 4명의 시군 기초의원 가운데 인구 증가율 1위인 진천에는 단 1명, 나머지 3명은 모두 청주에 배정했습니다. 의원 1인당 인구 편차를 3대1로 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3대1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군별 선거구 획정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청주는 기존 3, 4인 선거구의 의원 정원을 신설된 2개 기초 선거구로 빼면서 청주 유일의 4인 선거구가 사라진 반면 거대 정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초 한석을 더한 진천에 전에 없던 4인 선거구가 대신 생겨나기도 했지만 중소정당들은 정치 다변화 측면에서 오히려 후퇴한 느낌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그 의원 정수 확대가 기존의 두 기득권 양당의 의원 수만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서 선거일 180일 전까지 끝냈어야 할 이번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40일 전까지 후보가 본인 선거구조차 잘 모르는 웃지 못할 혼란은 일단락 짓게 됐습니다. 충청북도 의회는 시급성을 고려해 주말인 내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이번 획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제천에 이어 충주에서도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주 서충주 신도시 내에 1,029가구 분양을 앞둔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048만 원에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는 당초 1,200만 원대 분양을 목표했으나 충주시와 협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종전 충주 지역 분양가 상한액은 3.3제곱미터당 980만 원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도심에서 굉음을 내며 난폭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폭주족 일당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앞서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걸리자 친구들을 불러 모아 일종의 앙심을 품고 일을 벌였는데요. 자기들을 잡아보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경찰차에 쫓기는 오토바이. 역주행을 하고 중앙선을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앞을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곧이어 나타난 다른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자 오토바이를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의 발에 걸리고 나서야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리를 뻗었는데 운 좋게 딱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경찰관 분들이 다 제압을 하시고 긴급해 보였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반사적으로. 붙잡힌 폭주족은 17살 고등학생, 다른 10대, 20대 친구 6명과 함께 번호판 없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로 굉음을 내면서 도심을 질주하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들은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빙글빙글 돌거나 고개 운전을 하는 등 위험천만하게 오토바이를 몰고 보란듯이 출동한 경찰차 주변을 맴돌다 도망가길 3시간 동안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6시간 전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에 걸리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을 잡아보라며 직접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친구들이랑 막 웃으면서 막 장난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번호를 바꿔가면서. 경찰은 붙잡힌 2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와 오토바이 미등록 운전, 불법 구조 변경 혐의로 입건하고 도망간 나머지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파나는 여러 장을 찍어내 널리 소장할 수 있어 예술 애호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디지털 프린팅 기법이 날로 발전하면서 과거 파나가 지녔던 복제 가치는 다소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파나 예술 자체가 퇴색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나 작가들은 저마다 창의적 표현을 펼치며 진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 있다 시간에서는 목판과 한지를 결합해 촉각적 파나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김미향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바람을 타고 꽃비가 내립니다. 울퉁불퉁 살아있는 종이결, 섬세한 그림선, 마치 회화일 것 같은 이 작품은 파나입니다. 김미향 작가는 목판을 조각한 뒤
마치 금속 주물하듯 목판에 한지를 주물하는 일명 캐스팅 기법을 활용합니다. 또 아주 얇은 종이부터 이걸 한 장 갖다가 캐스팅을 뗄 수가 없으니까 한 5장에서 한 7장까지 겹쳐가지고 이거를 그 두드림솔로 두드려서 그 아주 미세한 선까지도 잡아내려고 그렇게 캐스팅을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에게 판화는 또 다른 상상력의 원천이 됐습니다. 판화를 찍기 전에 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해야 되고 이걸 어떤 단계에서 몇 번째 판을 찍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수학 공식을 푸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판화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하지만 작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날로그적으로 손으로 뭔가 터치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가지고 올록판과 볼록판을 같이 한번 한 장에다 찍어보자. 이 작가의 작업에서 한지는 여백이 아닌 존재감을 드러내는 주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지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종이 자체를. 그 한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색깔. 자연에서 얻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거에 뭔가 더 가미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 그림에 보면 그 한지 색깔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그녀의 판화는 한지 공예로도 진화 중입니다. 한지를 강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지를 얇게 잘라가지고 다 그걸 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염색을 했죠. 맨 처음에는 아크릴 컬러로 색감이 워낙에 다양하니까 그걸로 염색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옷으로 염색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지가 옷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최근에는 생명력을 춤에 비유한 프로젝트 작업에 한창입니다. 누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생명이 있는 듯 없는 듯 부드럽게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면서까지 강하게 춤을 추는데 그거를 위에서 보면 결국에 다 돌아가는 하나의 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팽이에다가 해가지고 휙 돌려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말 사람의 삶이 저렇게 꽃처럼 아름다운 거구나. MBC 뉴스 조미입니다. 어젯밤 9시쯤 청주시 흥덕구 석소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2층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6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20대 딸도 전신 2, 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60대 여성은 병원에서 호흡을 회복했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층 화목보일러 부근에서 불이 시작돼 빠르게 번진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의붓딸과 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이 진행 중인 50대 계부에 대해 여성단체가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는 어제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인이 의붓딸에게 저지른 범죄를 강간으로 인정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의붓딸 친구에 대한 강간치상은 인정했지만 의붓딸에 대해서는 성폭행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계부는 지난달 24일 첫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돌연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단골 손님들이 맡긴 금투자금을 가로챈 청주 금은방 주인이 구속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올해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투자금 수십억 원을 챙긴 40대 황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오늘 송치할 계획입니다. 황 씨는 시세 차익으로 고수익을 남겨주겠다며 고객들을 유인해 투자를 권유하는 식으로
피해자 97명으로부터 모두 20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투자금을 돌려막다 한계에 이르면서 피해 금액이 불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음성군은 조례 제정에 따라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주요 시책을 심의 자문할 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상위법에서 위임받아 만들어진 조례가 아닌 지역사회 요구로 만들어진 최초의 노동조례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음성군의 전담 조직 설치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부분 폐쇄됐던 청주 옥화 자연휴양림이 모든 시설을 개방합니다. 청주시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2년 넘게 폐쇄했던 20인실 산림휴양관과 25인실 숲속의 집 등 다중집합시설까지 모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앞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캠핑장과 10인실 이하 숙박동만 부분 개방해왔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